모든 K-팝 팬들이 이 걸그룹의 음악을 대중화시킬 정도로 많이 듣는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군에 들어가 있는 건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안녕하세요. K-팝 1타 강사 최광호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2023년 1학기 여자 아이돌 성적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을 보고 있거나 시험이 이제 막 끝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아들도 그 수학 시험 뒷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고 50점 맞아가지고 집에서 울고 있던데 이 성적이라는 거 항상 발표되면 어때?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앨범 발매 순으로 한번 저희 볼게요. 워낙 걸그룹 시장이 핫해서 앨범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앨범이 나왔는지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첫 포문을 연 여성 그룹 누가 있습니까? 뉴진스, OMG. 아주 성적이 좋았죠. 이게 1월 2일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노래 건사피장. 미주가 너무 노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바이럴 돼가지고 역주행했던 노래 건사피장, 그 다음에 하이키 이 노래 갖고 우리 또 특집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월 16일 날 예나 러브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년도에 굉장히 여성 솔로로서 두각을 보였기 때문에 요 앨범 없었을까 궁금한 거죠.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저 비트가 나와요. Stamp on it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됐는데 이때만 해도 그 SM이 굉장히 좀 어수선했어, 그죠?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거에 타고 나서 아니라 다를까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여기 메이브라고 나와요. 인공지능 뭐 이렇게 사이버 가수 뭐 이런 컨셉으로 나왔던 걸그룹이고 이제 이 걸그룹의 성적도 뒤에 보여줄 텐데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BG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월 처음에는 이제 트리플 S라는 그룹이 나와요. 근데 이 그룹이 생각보다 성적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 성적이 어땠는지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시, 테디베어 이렇게 하향세에 있다가 팍 치고 올라갔던 그 노래 테디베어가 2월 14일 날 나왔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K-팝 산업계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핫한 뜨거운 감자 같은 50-50 큐피드 이 노래가 2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초에 Set Me Free 트와이스가 다시 컴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엠믹스가 3월 20일 날 Love Me Like This라는 노래를 가지고 굉장히 대중한테 사랑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마무 프로스가 3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지지비비. 그 다음에 자, 이 노래도 우리 글로벌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노래 지수의 꽃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핑크가 4월 5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바로 그 그룹 4월 10일 날 아이브가 IM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발매를 했죠. 그리고 4월 10일 케플러가 기디라는 노래를 가지고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채연 작년에는 최예나였다면 올해의 여성 솔로 누구냐? 이채연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나크 이 노래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저 요즘에 또 핫한 바로 그 그룹이죠. 르세라핌이 5월 1일을 해서 Unforgiven 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컴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 날 에스파가 스파이시라는 노래를 나와서 이 노래 또한도 음원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이 또 5월 15일 날 하면서 퀸카라는 노래를 나왔고 지금 이렇게 라인업을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 다들. 그만큼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던 전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프로미스 나인 나와가지고 발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적 발표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이제 앨범 판매량하고 그다음에 국내 유니크 리스너 수, 글로벌 스트리밍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X축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 여기 유니크 리스너라고 나왔는데 이 발매 후 30일간 중에서 1일 유니크 리스너의 최대치를 저희가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의 음원 지수의 성적을 가늠할 수 아주 좋은 지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Y축은 뭡니까? 앨범 판매량. 이 앨범 판매량은 그야말로 팬덤의 화력, 팬덤의 수, 이 양들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그래프를 일단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앨범 판매량 쪽에 분포가 되고 음원 지수가 다소 떨어지는 이런 쪽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 팬덤형
아이돌이다. 보통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는 이 팬덤용 아이돌 쪽에 이제 밀집된 현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자 걸그룹은 팬덤용 아이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이제 팬덤용 아이돌, 대중용 아이돌, 완성용 아이돌을 가기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군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기도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 걸그룹으로는 인지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X축이 유니크 리스너니까 이쪽으로 음원 성적이 좋다라는 의미가 뭐야? 여기 나왔고 대중형 아이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음원 성적도 좋고 앨범 판매량 성적도 좋은 여기 섹터에 몰려있는 이 그룹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완성형 아이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십시오. 예전에 보시면 여기 위에도 막 다닥다닥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좀 있었고 여기에 많았고 이쪽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대충 보면 알지만 여기에 있는 군들은 계속 있되 팬덤용 아이돌, 대중용 아이돌은 없어지고 어디로 갔어? 완성용 아이돌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만큼 메머드급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또 어떤 얘기야? K-팝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대중음악 더 나가서 글로벌로 K-팝을 사랑하는 모든 K-팝 팬들이 이 걸그룹의 음악을 대중화시킬 정도로 많이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팬들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이거를 음악 그 자체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음악으로서의 가치 있는 음악들을 만드는 걸그룹들이 어떻게 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아이돌들이 여기 하나, 둘 이렇게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는 의미가 뭐야? 그만큼 K-팝 씬에 있어서는 여성 아이돌이 대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그래프는 이후에 보기로 하고 먼저 여기 우리 그들만의 리그 여기에 분포된 그런 아티스트들은 누구누구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짠! 뭐 타이밍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씩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 커트라인이 걸렸어요. 여기 누굽니까? 메이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사이버 가수의 형태를 띈 메이브. 얼핏 보면 약간 블랙핑크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아담 시절부터 저희가 쭉 봐왔던 사이버 가수 중에는 완성도가 좀 있더라고. 그리고 딱 봤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완성도가 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했어요. 메이브가 한 6,500명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아주 좋은 성적이라 보기 좀 어렵지. 그러니까 멜론 기준으로 해서 5,000명 정도 들으면 1,000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닌데 자우전 이런 게 좋은 시도다. 우리는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메이브가 이렇게 성적을 거뒀고요. 자, 여기는 하이키입니다. 근데 여기 점이 보면 이렇게 보면 남색 점이 있고 그다음 빨간색 점이 있죠. 이 빨간색 점은 뭡니까? 뭐냐면 플랫폼 앨범이라고 하죠. 그 앨범들이 안 들어가 있고 순수 피지컬 앨범으로만 발매된 거고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플랫폼 앨범과 피지컬 앨범을 합산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플랫폼 앨범이라고 불리는 그 매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가수로 인해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키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 점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직 플랫폼 앨범으로 발매된 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앨범 판매량은 조금 부진하지만 이때도 처음에 발매고 30일 동안에는 성적이 이제 한 3만 명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50-50. 뒤에 가서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일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초기 발매하고 30일밖에 안 되고 50-50는 뭐 정확하게 뭐 역주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서서히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한번 이게 이슈가 된 거잖아요. 글로벌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내 데이터에서는 조금 이게 50-50 수치 맞아?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조금 한 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50-50가 국내에서 음원 차트에서 1위하고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각광받기보다는 해외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노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비비지. 비비지 참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항상 비비지 나오면 애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알지만 꼭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 찍어요. 그러니까 뭐 음원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뭐 10만 장 조금 못 파는 정도 수준이고 5만 장 좀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상향 쪽으로 포지셔닝 해야지 비비지가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멤버들이나 뭐 회사들이 조금 이렇게 하면서 좀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힘내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역주행 이런 이슈 타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마마무 플러스. 마마무도 뭐 여러 가지 뭐 요번에 최근에 뭐 화사도 소속사를 또 옮기고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음악 하나 가지고는 깔 수가 없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이제 마마무 프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이 뭐 앨범 판매량이 한 10만 장 정도 넘었고 그다음에 원래 마마무라는 게 음원 차트에서 굉장히 순위가 좋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마마무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는 못 미친 게 사실이다. 좀 이렇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10만 장 넘게 앨범이 나가다 보니까 저력이 있는 그런 그룹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트리플 S라는 그룹이에요. 이 K-팝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신인인데 이 트리플 S는 약간 컨셉이 뭐 디멘전이라는 컨셉이 있어가지고 10만 장이 못 넘어가면 그 유닛으로는 이제 앨범을 못 내고 이렇게 유닛 단위로 이렇게 막 운영이 되는 그런 건데 이 트리플 S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음원에서 조금 이제 어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앨범도 꽤 판 거야. 근데 이제 거기 뭐 대표님이 뭐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10만 장 안 되면 이 유닛으로는 이제 활동을 안 하겠다. 그래서 팬들이 약간 무서워서 10만 장을 사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정도면 성적이 좋은 거죠. 왜냐면 여기 뭐 마마무, 비비지, 뭐 50-50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트리플 했어요. 앞으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걸그룹이다. 우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핑크. 사실은 이제 뭐 장수돌이죠. 그래서 이 에이핑크 같은 경우에는 음원 차트에서 항상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앨범은 조금 아쉬운 스코어였는데 에이핑크 이름 네임드에 비해서 뭐 성적들이 다소 아쉽지만 이들이 계속 이렇게 뭉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의미 있는 행보들을 영원히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이에요. 프로미스 나인. 작년에도 우리가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워낙 잘 되는 그룹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저희가 프로미스 나인 이렇게 뮤직비디오 보고 음악을 들어보면 이게 도저히 안 뜰래야 안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게 참 이렇게 아쉬울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봅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사실 10만 장하고 20만 장 차이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음원 차트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황들이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이게 이렇게 가든 뭔가 변화가 사실 있지 않고서는 지금 계속 이 부분을 답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위기가 있어요. 올해 한번 더 열심히 또 활동 하반기 하셔서 좋은 성적 내고 그 그레이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프로미스 나인 되길 또 기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케플러도 마찬가지지. 뭐 작년 우리가 복귀하다 보면 막 엠믹스 있었고 케플러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어때요? 요 상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다닥다닥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엠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가서 성적 발표를 하지만 이제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케플러가 상당히 좀 깝깝한 상황이지. 프로미스 나인 케플러 뭐야? 동병상련이야. 이게 사실 여기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룹인데 아직 못 가고 있어서 답답한 거죠, 솔직히. 그래서 뭐 케플러든 프로미스 나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하반기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좋은 성적을 갈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가는 방향 쪽이 훨씬 더 낫다. 왜냐면 이제 지금 와가지고 대중용 음원 어떤 아이돌 이렇게 가기는 사실 좀 어렵고 여기서 찬찬히 팬덤들을 쌓아서 이 판매량을 올리다 보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최예나. 여기 보면 이제 솔로로 나왔는데 벌써 10만 장이 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음원 차트에서 작년에 굉장히 좋았잖아. 근데 올해는 최애나라는 이 네임드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봐야 되는 거지. 최애나는 한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쯤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떨어졌다. 이게 좀 아쉬워요. 저희 시상식에 와서도 막 좋은 무대 보여주고 그랬는데 좀 아쉽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한 곡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좋은 곡 나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점프업 할 수 있는 게 최예나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또 최예나 또 앨범 나왔는데 이게 뭐 본의 아닌지 모르지만 그 로드리고 관련해서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슈가 됐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때 나왔던 최예나의 노래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해드릴 솔로 여자 아이돌 중에 솔로 가수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누구 있습니까? 이 최애나하고 또 누구 있어? 올해 이채연이 있는 거지. 이 둘이 이제 트윈인 거야. 쌍두마차로 달릴 수 있을 것이냐를 이번에 헤이트 로드리고 그 앨범의 성적을 보고 저희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갓더 비트. 2023년 상반기에 어수선한 SM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성적이죠. 갓더 비트 네임드에 비해서는 너무 성적이 안 좋았다. 아시겠지만 그때 뭐 여러 가지 또 거버넌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고민하는 적들이 많이 있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영향들이 없었던 걸로 봐요. 근데 대단한 건 SM은 이런 빅 아티스트들을 다시 모아서 유닛으로 이렇게 팀을 꾸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력 있다고 보는 거고 다음에 이렇게 모아서 또 나오면 아주 좋은 성적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이채연 중요 표시. 작년에 최연이었다면 올해 누구냐? 이채연이다. 일단 노래가 좋아.
그리고 노래가 SNS에서 먹힐 만한 그런 노래들이고, 그리고 챌린지가 굉장히 좋았잖아. 그리고 뭔가 이 노래 들었는데 야, 이채연 예전에도 뭐 수우파도 나오고 뭐 여러 뭐 혼자 하면서 힘든 게 많았잖아. 그리고 사람이 이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열심히 노력에 비해서 잘 안 됐잖아. 근데 올해는 해냈어. 완전 해냈어. 이 정도면 야, 지금 20만에서 25만 이 사이가 어디야. 대박 난 거지. 그래서 아마 이걸 발판으로 해서 아마 이제 솔로는 이쪽 그 앨범 판매량에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긴 하지.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올라가 준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아이돌 솔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서 조금 이제 그 이제 후보군, 완성형 아이돌을 갈기 위한 후보군 중에서는 지금 어때? 여기가 가장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작년에 비해서 답보 내지는 조금 아쉬운 성적이다. 이게 그만큼 뭐냐면 여기 올라가는 게 쉬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가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기업의 역량도 있어야 되고 또 운도 있어야 돼. 그리고 곡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SNS 챌린지 이런 이슈가 있대잖아. 여기 보면 알겠지만 50-50나 하이킥은 어떻게 해? 이런 어떤 이슈를 소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끌고 올라가는 이슈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서 터지고 왜 터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우리가 앨범용 아이돌, 그 다음에 대중용 아이돌, 그 다음에 완성형 아이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중용 아이돌, 뭐 음원 성적은 좋으나 앨범 판매는 다소 좀 아쉬운 가수, 여기 하나, 팬덤용 아이돌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누굽니까? 스테이시야, 스테이시. 그러니까 스테이시는 사실은 원래 한 여기 좀 있을 때는 어땠어? 앨범 판매량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음원도 괜찮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 근데 올해 테디베어 가지고 음원 차트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럼 이제 뭐야? 이 스테이시는 팬덤들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이쪽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한 여기쯤 있으면 벌써 어떻게 돼? 완성형 아이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원으로는 괜찮다라는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팬덤,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에서 조금 더 두각을 보여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사실 스테이시는 그때도 내가 컨텐츠에 얘기했지만 이게 굴곡이 심했잖아.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더 이상 어디 가면 안 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테이시가 되기를 제가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1학기에 대중용 아이돌로 분리됐던 게 스테이시였고, 그러면 유일하게 팬덤용 아이돌로 분리됐던 이 가수는 누구냐?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 트와이스는 사실은 2010년대를 주름 잡았던 음원 강자죠.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런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앨범 판매량을 이만큼 팔고 있다는 건 뭐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치만 보고 이들을 팬덤형 아이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트와이스는 그냥 레전드지. 레전드, 그죠? 지금 그 긴 활동 중에 이 음원 성적이 다소 주춤한 것이 있지만 이들이 보였던 어떤 그런 역사, 이 역사는 K-팝의 역사이고 하나의 레전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더구나 뭐 슈퍼주니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세대 활동했던 가수들 중에서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해외는 어때? 뜨겁잖아, 아직도 트와이스가. 우리가 지수 보면 트와이스의 어떤 지수들은 굉장히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가수다.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성적 발표할 때는 팬덤용 아이돌로 분류돼서 트와이스가 앨범 판매량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들만의 리그 앤드 팬덤용 아이돌, 대중용 아이돌을 다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남은 건 이제 완성형 아이돌이 남았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되게 궁금하죠?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형 아이돌의 여기 끄트머리로 이제 진입을 했겠지, 내가 볼 때는.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진입을 한 것 같죠? 자, 이 그룹 뭡니까? 엠믹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아이돌 그룹군 중에서 탑 클래스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엠믹스가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X축과 Y축의 이 빨간 지표의 기준이 뭐야? 이 모든 판매량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요소가 평균보다 이상이다. 그건 그걸 우리가 완성형 아이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엠믹스가 들어갔어요. 엠믹스는 알지만 1집부터 앨범 판매량 어땠어? 좋았어. 앨범 뭐 40만 장 막 팔았잖아. 원래 좋았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엠믹스가 요번에 런미라이티스 내가 좋대 음원 차트를 강타를 하면서 어디에 이렇게 있었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면서 완성형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스테이시 얘기했지만 음원 차트가 이렇게 쓰면 이제 앨범 판매를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듯이 엠믹스는 그런 꿈들을 현실화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엠믹스가 가야 할 방향은 이제 뭐 팬덤도 있고 음원도 잘 된다는 의미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가야 돼. 남자 아이돌은 사실은 팬덤용 아이돌로 쭉 올라가다가 그 팬덤발로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여성 아이돌들은 일단 대중적으로도 곡이 어필이 돼야 돼. 그래야지 팬덤들이 따라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좀 약간 달라요, 느낌이. 엠믹스가 이렇게 완성용 아이돌에 들어왔다. 여기에 뭐 아까 했지만 케플러, 프로미스 나인 뭐 무작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돼? 엠믹스가 간 거야.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여성 핫한 작년에 신인 걸그룹 3대 걸그룹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팬들이 뭐 우리한테서 항의 엄청 하잖아. 뭐 우리가 이래서 더 짱이에요.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나도 이제 욕먹을 생각을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그래프 X축의 핵심은 뭐예요? 국내 데이터라는 거예요. 국내 데이터. 뉴진스가 여기에 포진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요 가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가수보다는 음원은 조금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 음반은 많이 못 팔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진스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높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유니크 리스너로 따졌을 때는 뉴진스의 음악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4개의 군에서는 사실 음원 차트의 순위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이걸 굳이 뭐 차이를 구분지를 하지 마. 그 올림픽에 금운동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뉴진스가 굉장히 잘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앨범 판매량이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뉴진스가 이렇게 포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이돌 누가 있을까요?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사실은 블랙핑크가 이제 국내 음원 차트에서는 좀 약간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근데 지수가 솔로가 나와서 꽃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거 돌리면서 어떻게 됐어? 돌리면서 차트도 같이 돌아간 거야 이렇게 1등으로. 그래서 지수가 아주 성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잖아. 그러니까 솔로로 나왔지만 앨범 판매는 어때?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 이게 혼자 판 거잖아. 이 정도로 포진되었으니까 솔로로서는 굉장히 잘한 거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먹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국내에서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음원 차트 성적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퀸카모 노래 너무 좋았고 그 노래의 유니크 리스너가 이렇게 됐어요. 뉴진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유니크 리스너이 좀 앞서고 앨범 판매量거의 대동소이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용 아이돌 중에서도 요 둘은 약간 음원 쪽의 강세를 보이는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르세라핌. 뭐 제가 여기다가 별표 표시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솔직히 이 여성 걸그룹 중에서 르세라핌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올해 진짜 잘했어. 올해 잘하고 주목할 게 뭡니까? 디지털 음원 차트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앨범을 어떻게? 팔았다는 건 뭐야? 팬덤이 붙었다는 의미야. 뭐 죄송하지만 요 두 그룹보다는 르세라핌이 팬덤은 더 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숫자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숫자가 그렇게 나왔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중복 구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다 하잖아. 뭐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르세라핌은 이 스타성을 갖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뉴진스나 여자 아이들도 당연히 멤버별로 인기가 많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앨범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개개인별로의 스타성들이 많이 부각이 돼야 돼. 그리고 곡이 좋은 쪽은 유니클 리스너가 더 많은 거고 르세라핌은 그거를 다 잡았고 더군다나 르세라핌은 언포기분뿐만 아니라 요번에 나왔던 이프케? 그 노래 자체도 같이 지금 음원 차트로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앨범 자체가 떠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의미로 다가올지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되는데 르세라핌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에스파. 에스파가 이게 뭐냐? 원래 에스파는 여기 있었잖아. 팬덤용 아이돌이었잖아. 원래 앨범은 SM 아티스트들이 무지하게 많이 팔지. 근데 이제 음원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스파이시 어땠어? 스파이시는 좋으니까 어떻게 돼? 그게 이제 완성용 아이돌 이렇게 간 거야. 앨범은 원래 보증수표였는데 음원도 좋아서 스파이시라는 앨범을 내고 에스파가 다시 어떻게 해? 근데 에스파 콘텐츠 되겠지만 다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거지. 여러 가지 지수를 보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이게 뭐 30일만 보냐 지속 가능한 걸 보면 뭐 뉴진스가 진짜 오래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맞아요. 그건 뭐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일단 기준을 정했잖아. 30일로. 이렇게 보고 다른 차트의 뷰로 보면 왜 아티스트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레벨들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파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분 누군가요? 아이브. 작년에도 아이브가 무지하게 셌는데 올해도 아이브가 일단 세다. 거의 음원은 독보적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앨범도 상당히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르세라핌과 아이브는 거의 팬덤 기준으로 해서 비슷비슷한 거야. 근데 뭐야? 음원 차트의 간극이 조금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브의 노래가 나오면 그냥 1등에 딱 바뀌어서 쭉 가는 거고 르세라핌은 아주 좋은데 그 1등 그걸 못 찍는 거야. 이 간극만 극복하면 르세라핌도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자아이들 뉴진스는 팬덤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그림이고, 지수야 솔로였으니까 이건 뭐 다른 별개의 문제고, 에스파도 이제 음원이 이러는 건데, 차오지간 여기서 이렇게 가든 뉴진스가 이렇게 가든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가든, 자 이쪽 군에 있는 모든 완성형 아이들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이렇게 뭐 팬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뭐 갑론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군에 들어가 있는 건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그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K-팝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엄청나게 넓어지고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산업을 이쪽 우상향으로 견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봤잖아요. 자, 그럼 뒤에 가서는 우리가 글로벌로,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이 국내 음원 차트에서는 우리가 밀리는데 글로벌로 가면 우리가 세,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거잖아. 자, 그래서 글로벌 스트리밍 차트를 가지고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완성형 아이돌들만 모아서 이제 수치 비교를 좀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엠믹스하고 아이브만 지금 얘기했던 플랫폼 앨범을 내지 않고 나머지는 다 플랫폼 앨범이 합산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는 기준을 합산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앨범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드렸고, 그럼 글로벌리 다 합쳐서는 어떤 가수가 어필이 됐을까?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일단은 뭐냐, 지수가 아까 로컬 차트에서는 한 여기쯤 어디 있었잖아. 근데 지수가 어때? 완전히 압도적이다. 블랙핑크가 아니라 혼자 나왔는데도 압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최고다. 뭐 300, 500, 뭐 600 사이에서 놀고 있는데 혼자 8, 900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근데 혼자 나왔는데 그게 뭐냐? 그게 블랙핑크야. 그게 블랙핑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지수가 좋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트리밍은 압도적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블랙핑크가 진짜 센 거야. 아이브, 뉴진스 얼마나 세. 근데 여기 최선을 다한 수치보다 압도적으로 여기 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빼놓고, 자 그렇다 치고 블랙핑크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아내들과 치열합니다, 이렇게. 근데 에스파는 어때? 글로벌리 다 합쳐도 음원, 앨범은 뭐 제일 많이 파는 거지. 근데 음원에서는 조금 뒤로 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잘했는데도 에스파가 못한 게 아니라 이들이 너무 센 거지. 그리고 엠믹스도 어떤 상황이야? 이 정도면 이제 여기로 나 여기 들어갈래. 여기 나 들어갈 거야 이제. 이게 이제 하반기 목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 엠믹스 들어가면 이제 우리도 그럼 껴줘, 막 이게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파는 이쪽으로 좀 더 당겨야 될 이유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음원이 잘 돼서 이렇게 당겨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스파가 상당히 조각을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네 그룹이에요. 네 그룹에 보면 일단은 뉴진스 여자아이들이 있지만 팬덤들은 대동소이하지만, 아무래도 뉴진스가 사실은 음악이 엄청 좋아서 그 음악을 단순히 스타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음악 자체로 대중한테 더 많이 어필되었다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보면 아이브보다도 글로벌 스트리밍은 뉴진스가 어때? 앞서 있는 거야.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듣는다는 거야. 아이브보다 조금 더 뉴진스가 많이 듣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브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르세라핌을 좀 더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 듣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더블 히트곡이라고 해서 이 르세라핌은 후속곡도 같이 터졌잖아. 그럼 이제 그거 다 합치면 르세라핌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뭐 뉴진스는 뭐 한 곡만 터졌니? 얘네들도 뭐 다 터진 거지? 뭐 아이브는 장난해? 우리는 뭐 약간 그런 거잖아. 지금 여자아이들도 우리도 만만치 않아. 근데 여기 차이는 얼마 정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팬덤들을 보면 이게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좋은 노래가 많은 거죠. 이게 글로벌 스트리밍이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뭐 100에서 200, 300만 사이 정도 되면 좋은 겁니다, 이 얘기한 지가 작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야? 여기 있는 분들이 300에서 600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뭐야? K-팝을 듣는 글로벌 스트리밍 로그수가 어때? 엄청나게 증가됐다. 그 이유는 뭐야? 이렇게 각축을 보이는 라이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음악을 더 많이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블랙핑크야 뭐 그전부터 뭐 원래 많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엠믹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이 밑에 있는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면 어때? 이제 K-팝 산업이 전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이제 공고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글로벌리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룹이 있어. 그게 어디야? 그게 50-50야. 50-50가 아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300에서 400 사이, 여기 어디쯤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앨범 판매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50-50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전혀 이런 중소기획사에서 나왔던 그룹이 지금 글로벌리 이렇게 찾았고, 사실 국내 트래픽은 얼마 없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차지하는 포션이 국내가 얼마 안 된다고.
나머지를 글로벌 스트리밍 로그로 채워가지고 이들과 경쟁해서 손색이 없다? 그러니까 50-50도 대단한 거지. 근데 뭐 요즘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된 것도 쉽지 않은데 망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욕심을 부리면 모두가 망해요.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망하고 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타협하셔서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50대 여기. 근데 이게 아티스트가 떠서 되는 거냐? 아니면 곡이 떠서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히트 원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야? 이게 왜 아이돌 비즈니스에서 스타 마케팅들을 주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가수가 스타가 되면 이미 곡이 조금 안 좋아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유지가 돼요. 근데 곡발로 가는 사람들은 곡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 바로 빠지는 거야. 근데 스타가 되면 어때? 스타가 되면 일단 앨범 판매량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잖아. 그리고 음원이 조금 더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이 하니까 기획사 입장에서는 스타를 키울 생각이 더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50-50가 왜 떴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가수가 떴다기보다는 누가 뜬 거야? 곡이 떴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다시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50-50가 낼 수 있을 것이냐 없냐 얘기하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사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후작들이 다 별로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더욱더 잘 열심히 좋게 원만하게 해결해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50-50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좀 다사다난했던 우리 2023년 1학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때까지 노력해주신 우리 기획사 그리고 우리 가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외 스태프들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우리 팬덤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가수가 최고야 뭐 이런 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 K-팝 산업 하나에서 끈끈하게 서로 리스펙트하고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한 해가 정말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늘 잊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희 이 콘텐츠의 양과 질을 따져서 구독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잊지 말고 구독 꾹 한번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남자 아이돌 1학기 성적 발표를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